기술 장애가 계량 신약을 할 때 기술, 제재 기술이나 다른 기술적인 장애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다들 보면 그 기술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또 그 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거냐. 이게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의 프로파일이 뭐냐.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 클루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신약에서의 리스크 부분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계량 신약에 대한 시장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량 신약 부분을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저희가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거기 기술적인 거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투여 경로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랄로 먹는 경우가 있는 거 하면 우리가 이제 IV나 IMSC 같은 조사 용처럼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한 트랜스더멀이나 트랜스 뮤코자 아니면 이날과 같은 펄머리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신체를 통해서 다 모두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암만해도 오랄 지향이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제품 역시 50% 이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투여 경로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장 어느 정도 편차가 가장 적은 게 인젝터블이지만 사용상의 편리성 플러스 환자의 투여했을 때 그 투여 경로별 편차를 보면 그래도 경부제가 많이 편차가 적기 때문에 오랄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을 때도 오랄에 대한 니즈가 크고요. 그래서 오랄 지형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사제 시장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후 2020년 되면은 이 주사제 시장이 지금 2014년까지는 이렇게 경부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동안 주춤했던 주사제 시장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이오 프로덕트, 즉 항체 치료제나 프로테인 드럭 같은 그런 바이오 프로덕트들 자체가 많은 시장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형들 대부분이 이러한 주사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특허수로 보면 역시나 오랄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인젝션수고 토피칼, 그래서 트랜스더말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랄 시장이 가장 큰 시장 형성하고 인젝션과 그 다음에는 펄머너리, 미날라 시장이 그 다음 되고 있는 반면에 특허 건수나 주류 건수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토피칼이 더 많은 그런 특허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여 경로별로 우리가 보면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암만 해도 오랄 시장이 거의 55% 이상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인젝션이나 이날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들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보면 이제 계량 신약에 대한 시장만 저희가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러한 투여 경로별 기술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과 시장 크기와 기술의 수를 봤을 때 당연히 오랄 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젝션이 될 거고요. 이 아래쪽은 리치 마켓 형태로서도 시장과 특허수가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이제 그 계량 신약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오랄과 인젝션 부분으로 우리가 많은 검토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투여 경로적인 기술 분포가 아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기술 분류하고 마켓 포텐셜을 한번 본다면 암만 해도 흡수율을 조절하는 생체 이용률이나 아니면 흡수를 조절하고 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의 방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병소 부위의 약물을 전달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쥐이나 아니면 셀 딜리버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스테빌라이저 기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2, 3번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들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요. 4번, 5번은 최근에 바이오 프로덕트들이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제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이런 분야의 기술이 예전에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디파이드 럭 형태가 가장 많은 특허적인 기술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나 펩타이드,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바이오 어벨러빌리티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도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그 분포들을 보면 국내에서도 받은 계량신약 허가를 받은 것들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 변경된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되면 제형 변경, 그 다음에 제재 개선 이런 형태로 그에 대한 분포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그 비슷한 걸로 아이소모 형태인 이성질체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 투여 경로를 바꾼다든가 이런 형태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각광을 하고 대부분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상위 제재 기술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가용화 기술, 허가화 기술, 타겟하는 기술, 제형 변경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계량신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질환 치료를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 기준으로 우리가 특허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나 가용화 기술이라든가 서범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그만큼 이 기술들이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같은 제재 기술은 제재 기술로서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약품하고 같이 매칭이 됐을 때 그 제재 기술로서의 가치가 더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질환별 제재 기술을 한번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질환별로 우리가 계량신약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옹콜로지 쪽이라든가 알러지 쪽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특히 알러지나 이런 호흡기 쪽에 대한 계량신약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S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인펙션, 메타보리즘 그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질환별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여기를 보면 주사제, 이게 경구제가 이 붉은색 이거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날라가 되는데 주사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옹콜로지라든가 인펙션 디즈, 그 다음에 엔도, 그 다음에 그 인플라메이션 쪽에 대한 질환들 전반적으로 이런 질환을 볼 때 주사제 대응에 대한 것들이 앞에서 말한 바이오 프로덕트 형태하고 같이 연결돼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량신약 전체에 대한 핵심 특한 질환군 한번 우리가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NS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캔서,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레스피레이터리 이 질환 쪽이 가장 계량신약으로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대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질환들별로 우리가 이제 그 동일한 제재 기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토탈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관심이 많은 옹콜로지라든가 인펙션이라든가 아니면 CNS, 페인,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쿨러, 메타볼리즘, 알러지 쪽을 우리가 쭉 보면 가장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재 기술은 뭐냐라고 보면 이 환자들의 언맥 니드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수능도, 아니면 의약품에 대한 특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 쪽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온콜로지 쪽은 가용화, 난용성이 많아서 가용화를 한다든가, 효력으로 캔서 타겟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스텐 릴리즈를 하는 형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펙션 쪽도 역시나 이제 흡수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나름 패턴이 되고, CNS는 주로 이제 환자들 자체의 수능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T나 ODF처럼 쉽게 복용상의 편리성을 주거나 아니면 장시간 할 수 있는 대포 형태의 제어 방풀 제제 형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라메이션 쪽은 뭐 난용성 약물을 가용하는 그런 제재가 있거나 아니면 투여 횟수를 줄이는 거. 최근에 이제 복합 형태에 대한 제재에 대한 니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지 가스피라는 암만해도 현재 대부분 같은 게 복합이나 아니면 안정성을 개선하는, 아토바스타틴 같이 스타틴들은 안정성을 개선해주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메타볼리즘도 역시 복합이나 아니면 여기는 디바이스를 주로 하는 형태의 예가 많이 되고요. 알러지나 레스피레이터는 이날러나 서방이나 나노입자 형태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약물마다 있느냐를 알면 잘하는 분하고 코업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분을 찾는 것보다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게 가장 우리가 대량 제약을 만드는 데 허들인 것 같아요.